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재명 정부를 콕 찍어서 겨냥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전체주의적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상 검열을 하고 있다, 한국의 허위정보 범죄화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사실상 검열이다, 이거는 전체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11월 14일자였는데요. 제가 늦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설 보고 오마이갓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웬일이지? 워싱턴 포스트가 웬일이지? 이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처벌 법안을 전체주의에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11월 14일에 나온 사설입니다. 제목은요,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 이게 제목이에요.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 이 사설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공직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이름으로 표장해서 억압할 때 발생된다. 오 마이 갓,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공직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해서 억압할 때 발생한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될 범죄다 라면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연히 배상 사유이자 처벌 사유인데 포털 등에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도 보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라면서 온라인 안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의무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워싱턴 포스트가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정부가 허위 정보 정의를 하고 범위를 규정하는 것, 이건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는 당국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해석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말한 허위 정보보다 더 무서운 것,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정부가 그 의미를 규정한다는 발상이다. 정부가 그 의미를 규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풍자에서 진짜 허위 정보에 이르기까지 허위 정보의 정의와 범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관련 개념을 정부가 직접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분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렇죠. 풍자 이런 것도 허위 정보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로 감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의 말대로 한다면. 그래서 허위 정보라는 미명 아래 검열을 하고 또 음모론을 부추긴다. 이 대통령이 끄는 조지 오웰식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오 마이 갓. 제가 몇 번이나 오 마이 갓을 얘기하게 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웬일이지? 라는 느낌에서 자꾸만 오 마이 갓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례로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은 과거에는 허위 정보로 간주했죠. 워싱턴 포스트도 허위 정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FBI에 이어서 CIA까지도 미국의 정부 기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된 거다, 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팩트로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허위 정보라고 올드 미디어들이 막 때리던 정보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음모론이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진짜 음모로 나타나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뉴스가 아니었는데 가짜뉴스라고 막 두들겨 패서 그런 거 올리는 사람 계정까지 없애고 이랬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노란 딱지 엄청 받았고
영상이 삭제당하는 것도 많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말 더 많았습니다. 거의 채널 폐쇄 위기에까지 갔던 적이 2번 있습니다. 경고 3번 맞으면 채널 폐쇄인데 제가 경고를 2번 맞고 뭐 한 9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경고 2번 맞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와, 워싱턴 포스트는 역대 한국 정부의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와 정당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시도해왔다. 그리고 지난 한국 대통령들은 반대 세력의 표현이나 발언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썼습니다. 사상을 이유로 사람들을 투옥하는 것만큼 음모론과 극단적 이념의 급증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허위 정보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회의론을 부추긴다.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조지 오웰식 전체주의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확인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엄격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매체력과 신뢰도 높은 WP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 정부 여당의 표현의 자유 규제 추진에 대해서 사설까지 실으며 우려 반응을 내놓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관영 영문 매체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당정의 혐오 표현, 허위 정보 관련 논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규제를 환영한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서울 시민이 이걸 환영한다, 규제를 환영한다고요? 헐, 이것도 또 뭔 소리죠? 황구시보는 11월 14일에 최근 한국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 및 인종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 급증하고 또 비방과 선동적 언행이 난무하는 집회가 늘고 있다. 특히 반중 시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유포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중국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일단 거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닌 의견도 반론 보도 청구 가능한 것을 명문화한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아닌 의견도 반론 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한대요. 아니 그러면 정치인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까지 반론 보도문 달리는 게 맞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언론중재법 이게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비춰질 대목이 포함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나선 건데요. 언론중재뿐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그 대상은 보통은 의견이나 평가 부분이 아니라 사실 영역입니다. 사실 영역. 허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서도 사실관계를 다룬 기사가 주요 조정 대상이 됩니다. 저도 언론중재위원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사실관계를 다룬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를 하는 겁니다. 의견이나 평가를 담은 칼럼은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자, 칼럼은 의견을 담은 글이죠. 자, 그래서 이 의견을 담은 글까지 언론 중재를 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을 한다? 이거는 진짜 전체주의적인 겁니다. 자, 칼럼에 대한 반론 보도. 이거는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많이 청구하게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는, 팩트 기사의 경우는 시민들도 언론 보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피해 구제가 언론중재법의 목적이고 그동안 개정안 추진의 명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부분 사설이나 칼럼 등은 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삼지 않죠. 칼럼이나 사설에서 특정 시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로 정치인이 자기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칼럼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주로 사실관계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 마셨다고 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조정 대상이 되는 거지 의견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
개정한 대로 하면요, 의견과 평가 영역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자, 통상 의견과 평가가 주 내용인 칼럼도 앞으로는 언론중재위 제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언론중재 해야 되고 명예훼손 소송해야 되지만, 의견을 가지고 혹은 평가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정말 큰일일 텐데요. 사실적 주장을 넘어서 의견 영역까지 언론중재 대상이 된다? 이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 입장에서는 언론 자유 영역에 있던 부분까지, 다른 말로 자신들에 대한 평가 영역까지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힘을 아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입을 틀어막는다. 입틀막 아닌가요? 이런 게 입틀막 아닌가요? 사실 언론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권력 감시예요. 어떤 정권이든 간에 권력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기자협회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내년 1월에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취재를 가는 언론사들이 취재 걱정보다 비자 걱정을 하고 있대요. 조지아 구금 사건 후에 언론계도 취재 비자 준비를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대요. 2026년 CES 소비자 가전 박람회 취재를 준비 중인 기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는데, 언론인 취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였다라는데, 자, 취재 기자 선발은 빨라졌대요. 왜 빨라졌냐? 비자 취득에 문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자들도 에스타, 전자여행 허가, 이것만 받고 미국을 방문해서 취재를 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에스타로 입국해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 대거 구금됐죠.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취재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주일 이내의 짧은 취재를 위해서도 정식 취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식 비자를 받아서 미국 가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스타 말고 안전하게 다 준비해서 가자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 정식 비자를 발급하려면, 자, 에스타 같은 경우는 발급 비용이 한 우리 돈 3만 원, 발급받는데 시간이 2, 3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취재 비자를 취득하는 데는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문으로 업무 계획서도 준비해야 되고 서류가 많아요.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도 해야 되고 돌발 질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업무와 동시에 비자 준비해야 되고, 비자 발급 수수료 23만 원을 포함해서 비용이 대행사를 이용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든다고 합니다. 비자 준비하는 기자들은 거의 대행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타보다 한 10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 지금 인터뷰하면서 비자 발급, 미국 비자 나올까 안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데요. 자, 비자 인터뷰에서 보류가 나오면 서류를 다시 구비해야 된다. 시간이 늦어지면 제대로 미국을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때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요. 미국 못 가는 기자는 못 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밝혔죠. 미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들 미국 비자 안 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기자들 비자 받는 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그동안 직접적으로 안 한 거 아시죠? 몇 년 동안. 저한테 광고하겠다고 들어온 회사들이 한 150개 정도 있었거든요. 주로 외국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광고를 처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매일 먹고 있는 제품이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구매를 하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원더 프테로신, 이게 프테로신이라는 성분인데, 자, 이걸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이제 고려대 의대 팀에서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3번이나 게재가 된 그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보통 한 5,000보 걸으면 더 이상 못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매일매일 먹고 나서 거의 저는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거든요.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서 지금은 15,000보, 20,000보 걸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좀 알리고 싶어서요.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Nature Publishing Group, Cytochemistry Letters 뭐 이런 데도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에도 입점이 되어 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헬스 서플먼트 국내 제품은 3개사 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 광고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학술지 SCI급의 논문이 나온 그걸 배경으로 만든 제품이고 또 고려대 의대에서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최초로 광고를 합니다. 그동안 광고를 전혀 안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유튜브의 노란 딱지라든지 이런 데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저도 굉장히 자유롭게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그동안 노란 딱지 너무 많이 받아왔었죠. 헬스조선에도 났더라고요. 고사리 뿌리에 있는 프테로신이 뇌 건강에 도움 준다. 그래서 이 프테로신 ABCD는 치매 효과가 있고, 프테로신 N은 탈모, 프테로신 B는 연골재생과 관절통, 프테로신 A 비만과 당뇨, 이렇게 국제 저명 학술지와 특허로 보고된 바 있다. 그래서 고대 의대팀에서 만든 GH팜이 이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구매 링크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일 먹고 있는 거라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한국 제품이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해서 제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